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유사 판단, 간단하게 이거 이론적인 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거 아까 룰 기억나시죠? 상표의 일반적인 거는 우선 결합상표냐, 그냥 일반 상표냐 보시고 나서 분리가 되는지, 그다음에 분리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구성 요소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이제 요부라고 하는데 요부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판단을 한다. 그럴 때 가장 유사 판단의 기본적인 게 외관 호칭 간념, 그 다음에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을 통해서 상표가 출처 혼동이 있는지 직감 여부로 고려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만 했는데 우리가 구성 요소라는 게 있죠. 분리 관찰 중요 부분을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중요 부분이냐 뭐 이런 거 있는데, 중요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전체 관찰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분리 관찰을 할 때 분리가 되는지 결합상표의 경우에 중요 부분이 될 수 없는 것들 돼 있는데, 이거는 막 외우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33조 1항 각호에서 했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보통 명칭, 관용 표장, 성질 표시, 뭐 지리적 명칭, 간단한 흔한 표장. 자, 얘네들은 중요 부분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바로 전 시간에 예를 들어드렸던 삼성전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엔 삼성은 중요 부분이겠죠. 그러나 전자는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반도체에 일렉트로닉스 해가지고 이거는 성질 표시나 보통 명칭일 뿐이니까 걔네들은 중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자타식별력으로 기능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을 하게 되면 이게 뭐라고요? 요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뭐 중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요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요부라고 중요 부분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아셨죠? 그러면 그 부분이 요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요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전체 관찰이 원칙이지만 보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상표 유사 판단을 딱 보면 판례가 나온 거라서 판례를 이제 눈에 익혀서 아시는 경우도 있지만 딱 보면 바로 갖고 자꾸 하셔야 돼요. 이게 다 여러분의 재산이 되고 하거든요. 실무에선 더 심하고요. 자, 그러면 뭐 대부분 다 판례입니다. 뭐 대법원 판례도 있고 특허법원 판례도 있고 하는데, 자, 얘네 둘은 유사할까요? 유사하니까요. 그래서 외관 호칭 간념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항상 뭐 분리되는지 아닌지. 자, 얘네들은 하나의 그냥 문자죠. 자, 요것도 이거를 이렇게 분리된다고 보기가 참 애매해요. 그러면 이거를 외관 호칭 간념으로 하는데, 외관은 되게 틀리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쉬작이고 요거는 영문으로 해서 쉬작이죠. 그래서 외관 호칭 간념 중에 호칭을 중요하다고 봐서 유사라고 본 겁니다. 근데 참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경우인데 호칭이 비슷해 보이는데 뭐 예를 들면 외관이 틀린다 아니면 관념이 틀리다고 해서 비유사로 본 판례들도 있어요. 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나온 판례의 경우에도 호칭이 비슷한데도 관념이 전혀 느껴질 수 없다 해서 비유사로 본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좀 애매한 것들은 외우시면서 그런 판결문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논리를 폈는지 이렇게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나 같으면 이렇게 했겠구나 자꾸 그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런 판결문을 접하시게 되면. 그래서 가능한 한 자꾸 그런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을 시간을 내서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거는 외관이 벌써 틀리죠. 하여튼 외관 호칭 간념을 보고 분리가 되는지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 700이라는 게 중요 부분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해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엔 이거는 스팸이죠. 근데 얘네는 이게 이제 우선 도형과 글자가 구별이 되긴 하죠. 이거는 분명히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한과 스팸이 구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한 개의 스팸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스팸에서 분리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짧은 음절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 스팸이 약간 공통되지만 이 경우엔 비유사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 외관이 좀 틀리지만 G 마켓 해가지고 거의 호칭이 똑같죠. 외관만. 그래서 요거는 유사.
자, 요거는 이제 분리 관찰이 좀 많이 없고 그냥 외관 호칭 관념에 좀 기본에 충실해서 판단하는 건데 조금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차이가 나는 것들도 있고요. 아직 배우지 않으셨어도 간단하게 바로 전에 말씀드린 걸 고려했는데 좀 특이한 경우죠. 이게 참 많이 나눠집니다. 유사 판단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도형 이렇게 나눠지죠? 여기는 뭐 인쇄닷컴, 그 다음에 또 뭐 www.인쇄닷컴 해가지고 뭐 인쇄닷컴이라고 뭐 호칭되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유사일까 안 유사? 요거 이제 인쇄와 관련된 분야에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언뜻 보면 유사해요. 언뜻 보면. 그냥 인쇄닷컴 똑같잖아요. 그런데 자, 분리 관찰되는지를 본 다음에 각각의 구성 요소가 중요 부분, 요부가 있는지를 봐라. 그런데 이게 인쇄와 관련된 거라면, 자, 이게 닷컴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쇄와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인쇄는 식별력이 없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외하고 얘는 이걸로 봐야 되고 얘는 인쇄닷컴이라고 있지만 또 식별력이 없네요. 뭐 WW가 중요 부분이 아닐 거고. 그러면 구성 요소를 분리해서 봤더니 다 자타 식별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로 봐야 됩니다. 전체로. 그러면 얘는 도형이 중요 부분이고 얘는 전체로 보면 얘는 당연히 비유사겠죠. 자, 비슷하게 자, 이것도 언뜻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엔 메디컬 간호학원 똑같네, 상표 베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이게 그냥 우리가 자타식별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간호학원이겠네요. 자, 메디컬이라는 거는 의료에 관련된 거고 간호학원은 간호에 관련된 걸 가리키는 학원이다. 상표라고 보기가 어렵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자타식별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보통 명칭이나 성질 표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자, 도형이 구분이 되는데 얘네들은 이 부분이 얘는 중요 부분이고 얘는 이 부분이 로고가 독특하죠. 그러므로 걔네들을 비교를 하니까 비유사. 자, 뭐 아주 짧게 알려드리긴 했지만 상표 유사 판단이 그냥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구나. 그리고 판례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판단 기준 등이 조금씩 그런 것들을 암기를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좀 봐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룰에 따라서 머릿속에 좀 개념을 잡으시고 중요한 판례들을 암기를 해두시면 그 룰에 따라서 거기에 막 좀 독특한 판례나 특이한 판례들을 막 넣으시면 돼요. 기본적인 우선 우리가 좀 많이 나오는 판례들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막 좀 독특한 판례들도 있습니다. 좀 예외적인 판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예외적이고 좀 독특한 판례가 요겁니다. 자, 이거 자생이라고 해서 많이 쓰여지고 유명하죠. 이걸 이제 많이 알려졌다고 하는 건데 유명한 상표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유명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유명하다고 표현을 안 하고 우리는 이제 나중에 주지저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늘 끝에쯤에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이제 3일차 강의에서. 그러면 이제 되게 유명해요. 자생 한방병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자, 요 상표는 등록 상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효가 문제가 된 거예요. 무효를 건 겁니다. 내 상표랑 유사하다. 유명한 상표를 왜 따라했느냐. 그래서 등록 상표를 배제시키는 그런 요건이 있어요. 등록 요건. 그러면 자,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자, 자생과 초는 분리가 되느냐. 우리가 기존의 판례들을 보면 이렇게 짧은 음절의 경우는 분리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판례에서는 참 이게 판례 표현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공계생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자, 분리 관찰 여부에 상관없이 중요 부분을 대비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긴 자생이 많이 알려져 있는 상표므로 자생이 공통되므로 유사다. 근데 좀 이상하죠? 아니, 분리 관찰이
안 된다면 이건 전체로 봐야 되는데 분리 관찰 여부에 상관없이 요부를 비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요부라고 본다는 것 자체가 분리가 아닐까요? 참 애매해요, 이런 분들이. 근데 좀 많이 공부를 나중에 하시게 되면 뭐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대법원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막 뭐가 논점이 되냐면 막 분리됐냐 안 됐냐를 너무 따진 거예요. 분리됐냐 안 되냐. 분리가 안 된다면 이거는 전체로 봐서 비유사다 막 이러시는데 분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뭐 대법원에서 본 거예요. 재판관이. 분리 부분보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눈에 띈다는 얘기는 이게 분리된다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분리 이런 게 아니라 눈에 띄는 부분 이런 부분이 따로 있다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긴 좀 특이한 상황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 풀초자를 좀 약간 그걸 한글로 쓴 건데 우리가 한방병원에서 쓸 때는 보면 그런 한약 재료의 부분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원재료. 그럼 식별력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사로 본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표현이 좀 그렇죠. 분리 여부에 상관없이 요부를 비교했다. 그래서 분리 관찰과 요부 관찰은 이게 항상 따라다니는 건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독특한 판례예요. 자, 그리고 또 어려운 게 있습니다. 좀 약간 예외적인 판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유사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외관, 호칭, 간념을 보고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을 한다고 했죠. 자, 얘는 롤렌스라고 읽고요. 얘는 롤렉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폴로고 폴라예요. 그러면 뭐 나중에 우리가 다 배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짧은 음절인데 거의 유사하다고 느낌이 오시죠. 이건 롤렌스고 롤렉스. 글자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읽으면 호칭이 롤렌스, 얘는 롤렉스. 자, 이거 차이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앞글자가 거의 똑같고. 그러면 유사인데, 자, 여러분 유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롤렉스는 4,500만 원짜리 사고 폴로를 사러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사러 갔는데 이런 상표가 있어가지고 헷갈리시나요? 롤렉스, 저거 롤렉스네. 그러고서 막 사시나요? 그럴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되게 독특한 판례예요. 원래 그냥 주어져 있는 상표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실제 상황이나 수요자 범위라든지 그런 거래 실정을 고려한 판례들인데 좀 약간 독특한 판례들입니다. 이게 많지는 않아요. 대법원 판례는 한 3, 4개 정도만 있고요. 대신 이제 최근에 이런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원 판례에서. 아직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게 좀 있으면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은 뭐 거의 100%예요. 그런데 아직 대법원 판례, 이건 다 옛날 판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우선은 예외적인 거가 있다는 것보다는 원칙적인 걸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거기에 이제 항상 예외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해 두시는 거. 그러니까 유사 판단이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걸 유사 판단을 내가 좀 이렇게 이런 정리를 할 줄 알면 참 재밌겠다. 왜냐하면 그런 게 결국엔 침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나중에 실무에서도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게 잘 돼 있어야지 상표에 대한 것들을 누구한테 아는 척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유사 판단에 관련된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에는 그냥 뭐 이런 내용 등이 있는데 뭐 다 읽으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감안해서 한번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스킵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해드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자세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암기하실 내용들도 좀 많게 되고요. 자, 그러면 유사 판단에 대한 것들 해드렸죠. 상품, 그 다음에 상표. 자, 이런 동일 유사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줄 안다는 전제하에 이제 34조 1항 각호에 이제 유사 판단이라는 요건이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1호부터 이제 쭉 볼 건데 이제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안 드려요. 동일 유사를 안다는 전제하에 다른 요건이 이런 요건 등이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어려운 거라서 이건 좀 넘어가고요.